안녕하세요, 이지호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영상을 올리지 못했죠. 나름 여름이라고 근처에 좀 개 잡으러 다니고 막 그랬더니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계속 올리지 못했습니다. 미리 공지 못해드린 점 죄송하고요. 오늘은 먼데이 모션 5입니다. 그래서 모션 5로 어떻게 3D 아이폰을 만들 수 있는지 같이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이 3D 아이폰은 제 인트로 영상에도 쓰였고 제가 템플릿으로도 한번 배포를 했었죠. 근데 그 외에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쓰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까봐 이렇게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3D 아이폰이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모션 5로 3D를 만드는 방법은 다른 어떤 거를 응용하셔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른 물체들도 3D로 역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면서 따라와 보시죠. 일단 소스로쓸 그림 파일 3개를 가져왔고요. 첫 번째는 여기 안에 내용으로 쓸 이런 핸드폰에서 여러분들 쉽게 캡처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파일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 테두리, 아이폰의 테두리 이미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폰 뒷면 이렇게 모양입니다. 이렇게 이미지 파일 3개를 가져왔고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영상 하단에 다운받을 수 있도록 샘플 이미지는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캡처해 놓은 것만 빼고요. 일단 첫 번째로 테두리를 먼저 켜볼게요. 테두리 켜보면 아시겠지만 이거 인스펙터 창으로 들어가 볼게요. 프로퍼티스트에서 로테이션을 Y축 기준으로 조금 회전시키면 이게 2D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플랫한 거, 납작한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두께감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두께감을 주냐면요. 우리는 뭐 블렌더나 마야 같은 3D 프로그램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복제를 해서 두께감을 줄 겁니다. 복제는 단축키 L을 누르시거나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리플리케이트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셔도 돼요. 복제를 누르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각형 모양을 중심으로 복제된 것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게 됩니다. 표시된 게 이 이미지의 앵커 포인트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스펙터 창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배열해 놓은 쉐입이 렉탱글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해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라인으로 고쳐주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줄로 이렇게 쭉 정렬해 놓은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줄에서 시작 포인트, 끝나는 포인트 이렇게 마이너스 100에서 100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좀 수정을 해 볼게요. 이걸 켜면은 X, Y 값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3D로 일단 만들 거기 때문에 Z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3D라는 체크 있죠. 이거를 체크를 켜주세요. 그러면 Z축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죠. 엔드 포인트도 마찬가지 열어주겠습니다. 일단 X좌표는 똑같은 선상에 이렇게 놔둬주고요. 00 하면 이렇게 겹쳐지게 되겠죠. 그리고 끝나는 점을 뒤로 좀 빼줄 겁니다. Z축을 한 마이너스 100 정도 해볼까요? 티가 안 나죠? 티가 안 나니까 여기에다가 카메라를 넣어줄게요. Add 오브젝트에서 카메라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3D로 바꿀 거냐 물어보는데 바꿔주세요. 그러면 그룹 모양이 바뀌면서 3D로 바뀌게 되는데 지금 액티브 카메라는 실제로 우리가 보는 카메라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클릭해서 퍼스펙티브라는 것을 눌러줍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P를 누르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가 우리가 아까 액티브로 봤던 이 카메라 위치가 이렇게 보이면서 이 노란색 영역을 찍고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카메라 관련된 강좌는요 제가 오른쪽 위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참고를 해보세요. 자, 이제 이걸 잡고 카메라 위치를 좀 봐줄게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아까 Z축 뒤로 이렇게 뺐던 거 얼마나 뺐었죠? Z축 뒤로 우리가 100 정도 뺐던 것이 이렇게 보이고 리플리케이트에서 포인트가 5개인데 이거는 5개가 복제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개가 뒤로 Z축 100만큼 5개씩 이렇게 배치가 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보이시죠? 이거를 이제 조정을 해줄 겁니다. 우리가 보기 이쁘게 100은 너무 많은 것 같네요. 한 이 정도로 줄여볼까요? 한 이 정도 크기면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한 30 정도 해보겠습니다. 더 두껍게 될 것 같죠? 한 40 정도 하고 그럼 이게 뚱성뚱성 모이는 게 3D 원래 하나인 것처럼 보여주려면 이걸 여러 개 많이 만들어가지고 겹쳐주면 돼요. 그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면은 포인트 5개였죠? 이걸 이렇게 늘려주면 이렇게 많이 생기면서 겹쳐지는 듯한 마치 하나의 솔리드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20개도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한 100단위로 해주면 좋은데요. 한 300개 정도 해볼까요? 그러면은 여러 개가 겹쳐 있어서 이게 같이 면처럼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3D 아이폰을 만들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식이고요. 좀 더 오밀조밀하게 모이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겹쳐 보이는 이미지를 더 많이 올려주시면 되세요. 그런데 알아두실 거는 이제 이미지 겹치는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컴퓨터가 조금씩 힘들어 하겠죠. 그것들 감안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적당하게 넣으시면 됩니다. 전 여기서는 300개만 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퍼스펙티브에서 원래 우리가 실제로 영상에 찍히는 이미지인 액티브 카메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전면부를 한번 볼게요. 아까 저희가 핸드폰에서 캡처했던 사진인데요. 이게 레이어가 아까 레플리케이터 했던 것보다 위에 있어가지고 위로 덮이게 되는데, 레플리케이터를 이거 위로 이렇게 올려줄게요. 그러면은 마스크 씌운 것처럼 이렇게 덮이면서 마치 이렇게 폰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살짝 크기를 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프로퍼티스 들어가서 이미지를 조금 맞춰서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맞추셨으면 이 이미지와 레플리케이터를 묶어가지고 그룹을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커맨드 키를 누른 상태에서 레플리케이터와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키를 누르시면은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그룹으로 이렇게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름을 폰이라고 해 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이 폰이라는 그룹에서 프로퍼티스에서 여러분들이 로테이션의 위치값을 조절하시면 이 3D 핸드폰이 움직이게 됩니다. 움직여 볼까요? 이렇게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면부만 쓰실 분은 한 이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맞추시면 되고요. 만약에 후면부까지 쓰겠다, 무슨 말이냐면 핸드폰 뒷부분까지 나는 보여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요, 뒷부분을 이렇게 돌렸을 때에 앞에 전면부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게 거꾸로 이렇게 반대로 된 상태로 또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뒷부분도 겹쳐줘야 되는데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아까 뒷부분 이걸 가져왔죠. 이걸 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잠깐 안 보이니까 끌게요. 이걸 아까 이 폰 그룹에 넣어주고요. 포지션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아까 우리가 레플리케이터를 어디까지 뺐죠? 그 레플리케이터를 우리가 40까지 했었죠. 그러면 이것도 마이너스 40에 위치해 주면 되겠죠. Z좌표를 마이너스 40 이렇게 해주면은 뒤로 돌아가겠죠. 그리고 폰 그룹을 눌러서 로테이션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리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뭔가 어설프죠. 이거 보면서 이거 위치를 조금 더 조정을 해줄게요. 40이니까 40.1만 해도 이게 이렇게 덮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걸 볼게요. 자, 이제 퍼스펙티브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데 뭔가 어설프죠? 이 튀어나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레이어를 밑으로 내려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크기를 조금 조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쁘게 붙은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액티브 카메라 돌아갈게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3D 카메라를 완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어는 여기 폰으로 만들었던 그룹 있죠? 그룹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제어를 하시면은 크기든 회전이든 스케일이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상을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예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이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도 3D를 만들 때에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애프터 이펙트도 마찬가지인데요. 모션5나 애프터 이펙트는 2D 그래픽 작업을 하는 겁니다. 3D라고 우리가 말하지만은 블렌더나 마야나 이런 3D 프로그램처럼 3D 된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2D를 가져다가 그걸 여러 가지를 이렇게 겹쳐서 복제하면서 3D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진짜 3D를 만들어서 구현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3D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다루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러실 분들은 블렌더라는 프로그램을 추천해 드립니다. 마야나 C4D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유료라는 측면에서 또 비싸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울 텐데요. 블렌더라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퀄리티도 훌륭하면서 무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모션5에서 3D 아이폰을 어떻게 만드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그리고 계속해서 저와 함께 모션5를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 놓으시면 계속 저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